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 채널 귀요보입니다. Bring me up to speed, baby. 1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요양보호사의 역할 물어봤어요. 서술어 먼저 볼게요. 전달한다. 요것만 봐도 답은 딱 나오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대상자의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누구와 공유하죠? 가족, 의료진, 시설장에게 전달을 하고 의료진의 지시를 다시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 중간에서 이쪽 저쪽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숙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정보 전달자,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가족, 시설장,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 또 관찰자는요, 관찰해요. 변화를 살피죠. 변화를 확인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살피고 나서 전달하는 거죠. 또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안위를 도모합니다. 동기 유발자, 아유 잘하시네요. 이렇게 대상자 스스로 신체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해주는 게 동기 유발자가 되겠어요. 옹호자,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는 게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숙련된 수발자, 정보의 전달자, 관찰자, 말벗과 상담자, 동기 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2번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는, 여러분 등급 최종 판정하는 기구 뭐죠? 등급 판정위원회. 이 정도는 딱 알고 계시죠? 장기 요양 인정이나 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 기구예요. 어디에 설치됐죠? 시, 군, 구에 설치했죠.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3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등급 물어봤죠. 여러분 요것만 봐도 사실 딱 나옵니다. 귀요보 들으신 분들은 알죠? 전 일진입니다. 1등급이에요. 그쵸?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96점인 대상자의 등급은 키는 195cm입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이면 됐는데 96점이니까 1등급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것도 뭐 기억하셔야 되죠? 전 일진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1등급이에요. 이상하죠?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2등급이에요.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요? 3등급이죠.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4등급입니다. 일단 요걸로 등급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하지만 키가 몇 cm세요? 저 195cm입니다.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도 굉장히 크신데 발은요? 275mm입니다. 2등급은요. 75점 이상이에요. 공 들고 계시는데 이 농구공의 각도는요 360도입니다.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1, 2, 3등급 다 외우셨죠? 195,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275, 2등급은 75점 이상이다. 360도, 3등급은 60점 이상이다. 여기까지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60점 이상이다 하면은요 부분적으로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해서 3등급이죠. 그리고 60점 이상이면은 3등급이에요. 이렇게 맞추시고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451에 545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입니다. 이거예요. 5등급은 거의 다 치매예요. 45점 미만인 거 다 이상인데 하나 미만인 거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거예요. 4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을 제공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물어봤습니다. 의료복지시설은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료복지시설에는요 노인 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죠. 노인이 간다, 요양하러 간다 해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 가정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인 공생은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 갑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집처럼 환경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9명만 받고요.
또 어딘가 좀 더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료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시설로 가는 거예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로 가고요. 입소자가 9명 이내이고 뭔가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급식 요양, 밥도 먹을 수가 있다 한다면은 노인 요양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노인 요양 시설밖에 없잖아요. 노인 공동생활 가정 그럴듯한데 요양자가 빠졌잖아요. 그죠? 무조건 노인 요양 요 네 글자가 들어가는 게 의료복지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요거 두 가지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5번 노인 복지시설 유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금방 했었는데 그쵸? 노인 요양 공생은 뭐라고 했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했어요. 단기보호는 뭐였죠? 재가노인 복지시설이었죠. 대가노인 복지시설. 또 노인 복지관, 이건 잘 모르겠어. 복지관은 건강한 사람들이 가겠죠? 노인이 여가를 복지하는 시설입니다. 요거 맞다. 4번 양로시설. 양로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입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 또 경로당은 건강하신 분들이 가죠.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에요. 여가복지시설. 그래서 정답은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이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다.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일단 주거복지시설은 거기서 먹고 자고 주거하는 거죠. 양로원,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공생, 노인 복지주택이 있다. 양로원, 공생, 주택이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거. 노인 의료복지시설은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생, 공동생활가정이다. 두 가지죠. 여가복지시설,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여가를 위한 시설이에요. 취미생활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또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다. 6번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주거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뭐 있었죠? 양로시설, 공생, 주택 있었죠? 1번 양로시설 답당 나왔네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이었어요. 또 노인 요양, 여긴 요양자가 없죠? 공동생활 가정 역시도 의료였다. 노인 복지주택, 주택은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었어요. 노인 복지관,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였잖아요. 취미생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여가복지시설, 주거복지시설, 또 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이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다. 양로시설, 공생, 노인복지주택, 요게 주거복지시설이라는 거. 7번 다음 사회복지 분야 중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공적 부조가 뭐죠? 공공의 부조입니다. 공공부조예요. 뭔가 공공으로 부조해준다. 부조가 뭐죠? 돈을 보태준다 이거예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빈곤층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공공부조, 공적 부조예요. 딱 보자고요.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에게 해당하는 것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어요. 사회복지의 분야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가 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이 돈이 없어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험에는 5가지가 있어요. 국산, 건고노, 국산, 건고노, 사회보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요거는 직장 다니면 강제로 다 뛰어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사회보험이에요. 강제로 뛰어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험이다. 공공부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험, 국산, 건고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이 대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주는 거 빈곤층 대상은 공공부조였죠. 특정인은 사회서비스인데요. 어떤 특정인? 일단 나이로 아동, 청소년, 노인을 나누죠. 그리고 성별로 여성을 좀 나누고요. 장애인, 다문화 가정 요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빈곤층이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8번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 제도를 국민들에게 해주냐 이거예요. 1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징수합니까? 같이 돈을 받죠. 통합 징수한다. 왜? 건강보험료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한 13% 포함이 되어 있어요. 2.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 납부자와 다르다? 같습니다. 같아요. 같다. 동일하다. 3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은 각 3분의 1로 경감합니까? 40에서 60% 각각 경감해 준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했어요. 4.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무료이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이 무료예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액 본인 부담한다. 9번 장기요양 일반 대상자의 급여 비용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요양 서비스는 본인이 20%를 부담해요. 방문 요양은 재가급여죠. 재가는 15%를 부담합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재가 서비스는 본인이 차량 비용을 별도 부담합니까? 그냥 그 낸 돈에서 차가 와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그쵸? 차량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15%만 부담을 한다. 3. 방문 목욕 서비스는 재가급여죠.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요거 맞죠? 재가는 15%니까. 4번 방문 간호 서비스는요. 본인이 10%를 부담한다. 이거 역시 재가 서비스입니다. 15%를 부담한다. 요양시설은 본인이 15%를 부담해요. 시설은 20%를 부담하니까 틀렸죠.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조달, 보험료, 본인 부담금, 국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본인 부담금, 시설은 20%, 재가는 15% 내잖아요. 그쵸? 보험료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에서 65%를 대주고요. 나라에서 20%를 대준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기초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다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10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대상자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국민기초 수급권자라고 했습니다. 답 뭘까요? 수급권자 두 개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요거 맞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이걸 뭐라 그래요? 국민기초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어떻다? 비급여 항목만 전액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없다? 본인 부담금이 없다. 누가?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Bring me up to speed.